자, 문제 4번요. 문제 4번. 문제 4번 풀 건데, 문제 4번에서 조건이 딱 뭐 특별한 삼각형이 아니에요. 그냥 삼각형이에요. 삼각형 ABC 이렇게 돼 있죠. 이 조건에서 첫 번째 탄젠트 A 더하기 탄젠트 B 더하기 탄젠트 C가 탄젠트 A 곱하기 탄젠트 B 곱하기 탄젠트 C로 바뀌는 과정을 설명해 보라고 했죠. 그러면 삼각형, 일반적인 삼각형이라도 저 세 개의 각은요, 하나를 죽일 수 있어요. 어떻게 죽일 수 있냐 하면 나머지 두 개로 바꿀 수 있습니다. 어떻게? 예를 들면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파이니까요. C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바꿀 수 있겠죠. 파이 마이너스에 A 플러스 B로 이렇게 바꿀 수 있겠죠. 알겠지? 야, 목이 왜 이렇게 막히냐. 따라서 자, 이렇게 바꾸고 나서 보니까 이 부분은 다시 뭐로 바뀌냐면 이렇게 바뀌겠죠. 이게 2, 4분면의 각이니까요. 탄젠트 A 플러스 B의 마이너스가 되겠죠. 이렇게 될 거예요. 자, 이제 요게 요런 식으로 돼야 됩니다. 저런 식으로 우변에 있는 식으로 돼야 돼요. 그럼 뭘 해야겠니? 우변에 있는 식을 만들어 주려고 하면 인수분해란 게 일어나야겠죠. 그치? 똑같은 인수가 있어야, 똑같은 부분이 있어야 곱하기로 바뀔 거 아니야. 안 그래요? 그러면 공통부분을 찾아내야 되는데 공통부분 보이냐? 보여요? 어떤 부분이 공통되게 할 수 있어? 얘를 분리를 하면 되죠. 이렇게. 여기가요. 탄젠트 A 더하기 탄젠트 B 마이너스 이거 덧셈 정리로 째주면 이렇게 돼요. 그래서 1 마이너스 탄젠트 A 곱하기 탄젠트 B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제 공통인수가 된단 말이지. 이걸로 묶어주면 탄젠트 A 더하기 탄젠트 B 곱하기에 1 마이너스에 1 마이너스 탄젠트 A 곱하기 탄젠트 B분의 1이죠. 자,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거 통분해서 계산해 볼까? 통분하는 과정에서 요게 생기네요. 요거 분에 마이너스 탄젠트 AB가 남죠. 위로 올라가면 1 없어지고요. 이렇게 되죠. 그래서 드디어 봐봐요. 탄젠트 A 곱하기 탄젠트 B가 나왔죠. 자, 이때 다시 탄젠트 A 곱하기 탄젠트 B를 앞으로 쓰고 남아있는 게 마이너스 탄젠트 A 더하기 탄젠트 B 1 마이너스 탄젠트 A 곱하기 탄젠트 B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뒷부분이 또 이렇게 덧셈 정리가 되죠. 마이너스 탄젠트 A 더하기 B가 되겠죠. 자, 이렇게 될 텐데 요게 다시 파이 마이너스 C로 바뀌어주면 탄젠트 C로 되겠죠. 요 부분이 이렇게 되니까요. 따라서 결론 탄젠트 A 곱하기 탄젠트 B 곱하기 탄젠트 C로 만들 수 있습니다. 알겠죠? 됐지? 네, 이렇게 바뀔 수 있어요. 요거 일반적인 삼각형에서 항상 성립하는 내용이니까 꼭 알고 있어요. 알고 있으면 좋겠죠. 자, 그 다음에 이거하고 연결된 문제예요. 연결된 문제로 탄젠트 A 값과 2번 보세요. 2번 탄젠트 A 값과 그 다음에 탄젠트 B 값과 탄젠트 C 값이 모두
자연수라고 합니다. 자연수라고 할 때 탄젠트 A 값 곱하기 탄젠트 B 값 곱하기 탄젠트 C 값의 크기를 구해보아라 라고 했거든요. 알겠죠? 이건데 자 이거 어떻게 풀까요? 한번 생각해봐. 어떻게 풀 수 있을까? 일단 각이 뭐 특별한 삼각형은 아니고요. 특별한 삼각형 아니고 각이 3개가 있는 거란 말이야. 3개가 있는데 그 3개를 내가 크기를 지정을 해줄 수가 있겠죠. 응? 지정을 이런 식으로 해줄 수 있단 말이야. 이런 식으로 한번 지정을 했다고 쳐봐요. 그리고 생각을 해봐. 이게 그러면 요 값들이 다 자연수란 말은 여기에 있는 어떤 값들도 다 양수란 뜻이야. 탄젠트 값이 다 양수라는 말은 탄젠트 결과값이 다 양수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A와 B와 C 모두 다 예각이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탄젠트 함수값이 90도를 넘어가면 음수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 예각이라는 뜻이에요. 그 예각 삼각형에서 세 각의 크기가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이렇게 보았을 때 제일 작은 각이 요거니까 탄젠트 A가 가장 작을 거고요. 이건 내가 지정해 준 거예요. 딱 누가 정해준 거 아니고 내가 지정을 한 거지. A를 가장 작은 각으로 치고 그 다음 B, 그 다음 C라고 하면 탄젠트 함수가 증가 함수니까 딱 이렇게 되겠죠. 자, 이랬을 때 그럼 제일 작은 값은 당연히 자연수 얼마부터 후보겠어요? 1부터 후보겠죠? 그지? 그러면 탄젠트 A가 일단 1일 수 있고 혹시 1보다 더 큰 값도 가능한지를 생각을 해보는 거야. 가능하겠어요? A가 가질 수 있는 최대값이 얼마겠죠? 예? A가. 각. 몇 도가 가장 큰 값일까요? 자, 이런 제한 조건을 내가 줬단 말이야. A가 가장 작은 각이라고 치고요. 그러면 세 내각 중에서 가장 작은 각이 최대한 커지면 얼마까지 커질 수 있겠어요? 그래, 60도야. 맞죠? 이게 모두 같을 때죠. 세 개가 쭈루룩 같을 때 얼마로 커질 수 있죠? A가 60도가 그 끝이죠. 이렇게 될 거란 말이야. 따라서 탄젠트 A는 얼마를 끝값으로 하냐면 탄젠트 60도 즉 루트 3이 끝입니다. 그러니까 탄젠트 A는 반드시 뭐일 수밖에 없다. 1. 알겠지? 네, 이렇게 되고요. 자, 탄젠트 A가 1이면요. 이제 이 식을 떠올려야 되지. 아까 앞에 식에서 보세요. 탄젠트 A 더하기 탄젠트 B 더하기 탄젠트 C가 탄젠트 A 곱하기 탄젠트 B 곱하기 탄젠트 C였거든요. 자, 이때 요 값이 다 1로 대입이 되면 얘가 정리가 이렇게 되겠죠. 탄젠트 B 더하기 탄젠트 C 플러스 1은 탄젠트 B 곱하기 탄젠트 C요. 이 식이 성립하겠죠. 안 그래요? 자, 그러면 이제 탄젠트 B와 탄젠트 C도 자연수 조건이 있는 거니까 일종의 부정방정식이죠. 부정방식은 어떻게 풀어야 돼요? 정수식 곱하기 정수식은 어떤 정수값 이렇게 만들어줘야 되지. 그치? 그러니까 얘를 이쪽으로 넘겨서 탄젠트 B 곱하기 탄젠트 C 마이너스 탄젠트 B 마이너스 탄젠트 C가 1이다. 이렇게 놓고요. 요때 탄젠트 B로 일단 묶어주면 이렇게 되는데 또 이걸로 묶어야 되니까 요거의 양변에 얼마를 다시 더해줘야 될까요? 양변에 요렇게 묶어야 되니까 똑같이 1을 또 더해줘야겠죠. 이게 2가 되겠죠. 이쪽이. 양변에 더하기 1씩 해주면 되죠. 이렇게. 그렇게 하면 다시 좌변이 이렇게 정리되어지겠죠. 탄젠트 B 마이너스 1 곱하기 탄젠트 C 마이너스 1 이퀄 2가 되겠지. 자, 이때 누가 더 커요?
탄젠트 C 마이너스 1이 더 크겠죠. 그리고 둘 다 양수잖아, 그지? 왜? 1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0보다 크거나 같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양수 돼야겠죠. 그러면 이 값이 얼마가 돼야 돼요? 이 값이 얼마가 돼야 되죠? 얼마 돼야 돼? 아, 진짜. 이거는 알겠죠? 됐지? 그래서 탄젠트 B는요 2가 되고요, 탄젠트 C는 3이 됩니다. 알았죠? 탄젠트 A는 1이었고요. 이렇게 탄젠트 값이 자연수가 된다면 1, 2, 3이 될 수밖에 없어. 알겠죠? 네. 그 답은 6이겠죠. 이게 답이고요. 정리하세요, 빨리. 네? 답. 그러니까 탄젠트 함수값이 자연수라는 조건이 있으면 1, 2, 3밖에 안 되지. 신기하죠? 요런 것들이 다 아직 기출에 비슷한 것들은 좀 한 번씩 나왔던 거긴 한데 기출에는 나오지 않은 내용이니까 꼭 한번 알아두세요. 이런 거 많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5번 풀 거예요. 이거 정리 다 하셨으면 문제 5번을 한번 어떤 식으로 풀지를 고민을 한번 해봅니다. 별로 필기하는 것 같지도 않았는데 아무도 필기를 안 하시는구나. 근데 진짜 오전반 애들이 그 하긴다즈 얘기는 안 하던데. 완전 보안을 유지했나? 알았으면 자기도 사달라고 그랬을 텐데. 문제 5번이죠.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이거 1학년 때 했던 내용들이 막 나옵니다. 자, 일단 여기 보세요. 봐봐요. 일단 먼저 탄젠트 x가 fx니까 요식 첫 번째 식은요. 탄젠트 알파 더하기 탄젠트 베타 더하기 탄젠트 감마 요 세 수의 합이 0이라는 조건과 같은 말이죠. 그지? 그런데
두 번째, 이거 봐요. 이거. f 프라임 x가 뭐가 되죠? 시컨트죠? 시컨트 제곱 x인데, 자, 봐봐요. 이거를 시컨트 제곱 알파 더하기 시컨트 제곱 베타 더하기 시컨트 제곱 감마 하면 다른 식이 나오잖아. 뭔가 통일된 걸로 만들어줘야, 봐봐요. 식이 지금 3개가 주어졌는데, 요렇게 3개를 각각의 미지수로 두고 푼다고 생각을 하면, 가능하면 탄젠트 알파는 탄젠트 베타는 탄젠트 감마로 표현을 해줄 수 있으면 좋겠죠. 그럼 얘를 어떻게 바꿔주는 게 좋겠니? 시컨트 제곱 x를 1 플러스 탄젠트 제곱, 즉 탄젠트 제곱 x 더하기 1로 하고 대입하는 게 훨씬 낫겠죠. 그러면 종류가 통일이 되잖아. 알겠죠? 연립방정식인데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게 좋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냐 하면 탄젠트 제곱 알파 더하기 1 더하기 탄젠트 제곱 베타 더하기 1 더하기 탄젠트 제곱 감마 더하기 1 이 9가 되니까요. 결국은 같은 말은 탄젠트 제곱 알파 더하기 탄젠트 제곱 베타 더하기 탄젠트 제곱 감마는 6이 되겠죠. 알겠지? 이 세 수의 제곱의 합은 6입니다. 6. 그 다음에 그럼 얘는 어떻게 표현할까요? F2'의 값인데 한 번 더 미분하면요. F2'X는 요거 미분하면 되겠죠. 겉미분하면 2 탄젠트 X고요. 속미분하면 시컨트 제곱 X가 되겠네. 그런데 이것도 역시 탄젠트라는 똑같은 값으로 통일시킨다고 치면 이거를 다시 뭘로 고치면 좋아요? 탄젠트 제곱 x 플러스 1로 고쳐주면 결과적으로 2 탄젠트 제곱 x 더하기 탄젠트 x 이렇게 되겠죠. 이해됐죠? 에? 아이씨. 됐죠? 세제곱 x. 오케이. 이렇게 되고요. 그러면 봐봐요. 여기다가 대입을 해주면 두 배의 탄젠트 세제곱 알파 더하기 탄젠트 알파 더하기 2배의 탄젠트 세제곱 베타 더하기 탄젠트 베타 더하기 2배의 탄젠트 세제곱 감마 더하기 탄젠트 감마 이퀄 0이 되는데 2 다 날리고 어차피 오른쪽 0이니까 날리고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탄젠트 알파 더하기 탄젠트 베타 더하기 탄젠트 감마가 0이죠. 그러니까 세제곱의 합도 탄젠트 세제곱 알파 더하기 탄젠트 세제곱 베타 더하기 탄젠트 세제곱 감마 역시 0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탄젠트 알파와 탄젠트 베타와 탄젠트 감마에 대한 세 개의 관계식이 이렇게 주어졌네요. 하나, 둘, 그리고 셋. 탄젠트 베타 알파 다 쓰려 하니까 귀찮아서 A, B, C로 바꿔봅시다. 얘를 A라고 하고요. 얘를 B라고 하고요. 얘를 C라고 하면 세 수의 합이 0이고요. 그 다음에 이 식은 세 수의 제곱의 합이 6이고요. 그 다음에 세 수의 세제곱의 합이 0이라고 세 개가 주어진 거예요. 자, 이때 우리가 이 세 수를 어떤 3차 방정식의 근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추가적으로 어떤 값들을 구해야 할까요? 둘둘 곱의 합, 맞죠? 또 세수의 곱, 이렇게 추가로 더 구해야겠지. 구하려고 하면 요거 두 개에서 우리 뭐 얻을 수 있지? 요거 제곱의 세 개의 합은 얘가요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전체의 제곱에 마이너스 2배 AB, BC, CA 요 값이 바로 6이라는 뜻이니까 요거를 이거 0이죠. 0 대입하면 얘는 얼마가 돼야 되죠? 마이너스 3. 따라서 AB, BC, CA는 마이너스 3이 돼요. 그 다음 또 이번에는 요거요. 요 조건 어떻게 활용할까요? 요거 우리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 더하기 C 세제곱에 관련된 인수분해 공식이 있었는데 기억나나요? 1학년 때 나왔던 것 중에 제일 긴 거 뭐예요? 여기다가 뭐 붙이면 A 플러스 B 플러스 C에 A 제곱 더하기 B 제곱 더하기 C 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 맞죠? 얘는 요 뒷부분이 또 이렇게도 변형이 가능한 거였죠. 기억이 새록새록하지? 워낙 안 한 지 오래돼가지고. 예, 논술에서 이 식이 좀 가끔 나옵니다, 가끔. 이렇게 돼요. 자, 그러니까 봐봐요. 이 세 수의 세제곱의 합이 3ABC로 바뀌는 조건이 뭐냐 하면 우변이 0이 되는 조건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변이 0이 되는 조건 첫 번째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0이면 당근 0이죠. 그 다음 두 번째 A 제곱 더하기 B 제곱 더하기 C 제곱이 AB, BC, CA와 같아도 이 부분이 0이 되죠. 그지? 또 요거하고 같은 말이에요. 사실은 같은 말이야. A와 B와 C가 모두 같아도 역시 우변이 0이 되죠. 됐지? 자, 그래서 우변이 0이 되면 이 값이 이런 조건들이 하나라도 주어지면 우변과 좌변이 다 0이 되고요. 따라서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 더하기 C 세제곱 마이너스 3ABC가 0인과 동시에 세수의 세제곱의 합이 이렇게 세수의 곱의 3배로 바뀝니다. 그런데 우리 이 값이 0이라고 그랬죠. 문제의 조건에서 0이라고 했잖아요. 0이라고 했으니까 따라서 결론 ABC가 0이에요.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세수의 합이 0이고요. 둘둘 곱의 합이 마이너스 3이고요. 세수의 곱이 0인 이 세수를 구할 수 있는 세수를 ABC를 세 근으로 하는 3차 방정식이겠죠? 3차 방식은 어떻게 될까요? 근각계수의 관계에서 T라고 합시다. T 세제곱 마이너스 0T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3T 그 다음에 0 이퀄 0 이거의 세근이 근각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바로 A와 B와 C가 되겠죠. 따라서 얘를 근을 구해요. 어렵지 않죠? 이렇게 되니까 T로 가능한 근은 마이너스 루트 3과 0과 루트 3이거든요. 그러면 뭐예요? A가 탄젠트 알파 A가 제일 작았죠. 아까 봐봐요. 탄젠트 알파가 제일 작았잖아요. 그죠? 탄젠트 알파가 뭐가 될까요? A가 탄젠트 알파인데 그 값이 마이너스 루트 3이 될 거고 그 다음 B가 탄젠트 베타인데 걔가 0이 되겠죠. 그 다음 C가 탄젠트 감마인데 걔가 루트 3이 되겠지. 따라서 각은 알파가 몇 도? 마이너스 3분의 파이가 될 거고 베타가 0이 될 거고 감마가 3분의 파이가 되겠죠. 이렇게 답 3개가 나옵니다. 알겠죠? 네. 그리고 네. 처음에 탄젠트 알파 더하기 탄젠트 베타 더하기 탄젠트 감마가 0인 거에서 바로 그냥 ABC가 0인 거 찾아내요. 요거 지금 봐봐. 우변이 0이 되는 게 요게 0이잖아요. 우변이 0이 되는 상황이 이것 때문에 0이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세 수의 세제곱의 합이 3ABC라고. 4번 문제 1번. 4번 문제 1번? 무슨 말이지? 4번 문제에 1번. 1번이 왜? 그걸로 바로 0 찾으면 안 돼. 이 조건을 여기서 적용을 한다.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아까 앞에 문제에서 우리 이거랑 똑같은 게 뭐죠? 탄젠트 봐봐요. 탄젠트 알파 더하기 탄젠트 베타 더하기 탄젠트 감마가요. 뭐랑 똑같다고 했죠? 일반적인 삼각형에서도 요건 성립한다 했죠. 탄젠트 알파 곱하기 탄젠트 베타 곱하기 응용력이 좋은데 탄젠트 감마 이게 0으로 주어진 것 같죠? 그럼 이 세 수 중에 누군가 하나는 0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알파보다 베타보다 감마가 전부 마이너스부터 플러스까지 있으니까 딱 중간값 이 정도가 0이 되면 되겠죠? 하나 음수 하나 양수. 이해됐어요? 아니 그건 아니죠. 그 조건이 그러네. 삼각형이란 조건이 빠졌네. 꼭 그런 건 아니겠다, 그지? 그건 안 되겠다. 그러네. 탄젠트 베타 0은 0이네요. 그래서 삼각형이 아닌데. 그 음수 각이 탄젠트 알파 각이 음수라서 요게 지금 봐봐요. 마이너스부터 플러스까지잖아요. 이게 삼각형 자체가 안 되긴 하네요. 그죠? 안 되긴 하네요. 요걸로 바로 가면 안 되겠다. 그러네. 알겠지? 이건 안 되겠고. 어쨌든 이렇게 풀면 됩니다. 그 다음 또 보자. 문제 6번. 문제 6번이 참 중요한 내용인데 요거를 풀 수 있을까요? 자, 제일 처음에 일단 요거부터 해석을 해줄게요. 뭐냐 하면 P는 1,0에서 시작을 하고요. Q는 0,0에서 돌아요. 그런데 원위를 도는데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아요. 일정한 속력 줄 거세요. 일정한 속력으로 도는데 2파이 시간 동안 한 바퀴 돈다. 이게 뭘 뜻할까요? 2파이 시간 동안 한 바퀴 돈다. 응? 각이죠, 각. 반지름에 상관없이 회전하는 각의 속도입니다. 각의 속도. 뭐라고요? 회전하는 각의 속도. 회전 각의 속도가 만약에 회전각을 세타라고 한다면 시간에 대한 회전각의 속도가 얼마라는 뜻이에요? 1이라는 뜻이죠. 왜냐하면 2파이라는 각을 2파이 시간 동안 돈다고 했으니까. 알겠어? 그래서 회전각의 속도가 1이고요. 그러면 세타와 t의 관계는 똑같아집니다. 각은 곧 시간이에요. 시간 변수로 써도 되고 각 변수로 써도 됩니다. 알았죠? 그냥 세타로 통일해서 풀어봅시다. 아니면 t로 통일해도 상관없어요. 세타로 통일해서 풀어보세요. 세타로. 세타가 시간이자 각이다라고 생각하시고 위치를 만들어 보세요. 이거 무지하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엄청 많이 나오는 내용이기도 하고. 진짜 그림을 그렇게 그리고 자빠졌네. 이씨. 중심이 몇 콤마 몇인데? 가은아, 니는 그게 중심이 0,2분의 1이냐? 저봐, 저 똥인지 된장인지도 모르고 진짜. 근데 이 같은 사람 많이 있어. 오전반에 보니까 한 2명, 3명은 그렇게 그리더라고. 중심을 2분의 1,0으로 잡고. 0,2분의 1인데 2분의 1,0으로 잡고 그랬더라고.
혹시 착각할까봐 말씀드리는데 각 속도는 둘이가 같긴 해요. 각 속도는 똑같지만 속도가 같은 건 아닙니다. 당연하게 반지름이 다르기 때문에. 움직이는 호의 길이 자체는 P가 2배가 되겠죠. 반지름이 2배이기 때문에. 풀었어? 다 풀었어? 위치를 못 잡겠냐? P는 잡았어? P를 코사인 세타, 콤마 사인 세타로 잡고 그럼 Q는 세타로 표현하면 좌표가 어떻게 될까? 그거 고민해 보라고. 이거 Q의 좌표를 잡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요. 자, 여기 보세요. 여기 봐봐요. 일단 요 각부터 생각해 봅시다. P가 세타만큼 돌아가면 회전각이 Q도 역시 0,0에서 출발해서 세타만큼의 회전각을 가지는 건 똑같죠. 똑같고요. 그때 요 Q의 위치를 세타로 표현을 하는 첫 번째 방법은 얘가 마치 원점인 것처럼 다시 일로 돌려요. 이렇게 돌려요. 평행이동을 해요. 평행이동을 해요.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Q'의 좌표가 일단 어떻게 될까요? 요 동경각이 얼마입니까? 요 동경각이 얼마야? 마이너스 2분의 파이, 물론 2분의 3파이로 해도 되고요. 마이너스 2분의 파이라고 해도 되고 상관없어요. 어떤 걸로 해줄까? 2분의 3파이로 해줄게. 좋아요. 2분의 3파이 플러스 세타죠. 동경각이. 됐죠? 이렇게 될 거란 말이야. 그러면 Q'의 좌표는 일단 뭐가 될까요? 코사인 2분의 1, 반지름이 2분의 1이니까 2분의 1의 코사인 2분의 3파이 플러스 세타 콤마 2분의 1의 사인 2분의 3파이 플러스 세타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이거 각 변환으로 간단하게 해주면 얘는 몇 사분면의 각이죠? 4사분면의 각이니까 코사인이 사인으로 바뀌지만 부호는 플러스가 되겠죠. 오케이? 됐죠? 그 다음 요거는요 4사분면의 사인은 마이너스니까 코사인으로 바뀌는데 마이너스가 돼요. 이렇게. 오케이? 자 그러면 요거를 다시 원래대로 돌려주면 Q의 위치는 어떻게 될까요? 2분의 1만큼 Y축 방향으로 평행이동만 해주면 되죠. 맞지? 따라서 요게 될 거예요. 2분의 1의 사인 세타 콤마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1의 코사인 세타 플러스 2분의 1이 되겠죠. 알겠지? 이해됐죠? 자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또 이 방법도 괜찮아요. 이 방법도 잘 봐요. 이 방법도 알아둡시다. 직각삼각형을 만드세요. 요 C점을 기준으로 C점이 지금 0,2분의 1인데 C점을 기준으로 요렇게 직각삼각형을 만드세요. 만드시고 여기 가로의 길이와 세로의 길이를 표시를 해줍니다. 자 이거는 어떻게 될까요? 요 반지름 길이가 2분의 1이니까 2분의 1 코사인 세타의 길이죠. 요거는 2분의 1 사인 세타의 길이죠. 그러면 상대적으로 C점 이 위치에서 시작해서 오른쪽으로 얼마만큼? 2분의 1 사인 세타만큼 이동한 게 X좌표, Q의 X좌표고요. 요 점이 일단 오른쪽으로 이만큼 이동했잖아요. 그 다음에 2분의 1이라는 높이에서 아래쪽으로 얼마의 길이만큼 2분의 1의 코사인 세타만큼 아래쪽으로 내려온 위치가 되겠죠. 이렇게 풀어도 되고요. 알겠죠? 어느 식이든 둘 중에 하나 편한 걸로 갑니다. 자 그런데요 사실은 요게 아마 이런 의문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 세타가 만약에 각이 뭐 90도를 넘어서고 파이도 넘어서고 막 이렇게 되면 요런 값들이 이게 부호가 바뀌지 않냐? 그래 부호가 바뀌어요. 바뀌니까 요 친구의 부호가 바뀌니까 저 세타의 크기가 뭐 90도를 넘어서고 그다음 180도를 넘어서고 할 때마다 저 친구가 그때마다 부호가 전환이 되니까 상관이 없어요. 알겠지? 그러니까 이대로 써줘도 됩니다. 자, 이게 좌표가 돼요. Q의 좌표가 되니까 이제
뭘 구해야 합니까? PQ 사이에 거리식을 만들어야 되는데 거리식은 루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거리의 제곱식을 만들어 봅시다. 그게 루트를 없애봐요. 알죠? 뭔가 저 티미한 저 눈빛은 뭐지? 응? 나는 아무 관심도 없어요라는 그 의욕이 없는 그 눈빛은 뭐지? 집중해. 응? 자, PQ의 제곱은요. 여기에서 PQ의 제곱, 이 둘 사이의 거리의 제곱은 식으로 한번 써볼게요.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2분의 1의 사인 세타의 제곱 더하기에 그 다음 사인 세타 마이너스 2분의 1 앞으로 빼주면 뭐예요? 이거 요식 이거죠. 이거라고 생각하고 2분의 1의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러면 사인 세타 마이너스에 요거 뺀다고 생각하세요. 2분의 1의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이렇게 요거의 전체 제곱 이렇게 이거 전개 한번 해볼까요? 얘는 코사인 제곱 세타 물론 이 식을 봐봐요. 거리의 제곱 함수를 f 세타라고 하고 이거의 최대값 또는 최소값은 결국 다시 루트를 씌우긴 씌워야 돼요. 알겠죠? 최대값 또는 최소값은 다시 루트를 씌우긴 해야 되는데 어쨌든 루트가 없는 상태에서 미분하는 게 낫지 루트가 있는 상태에서 미분하면 귀찮잖아. 알겠죠? 이게 좀 더 편할 겁니다. 자, 그래서 요걸 물론 이 상태에서 다시 미분해도 되는데 그러지 말고 식을 좀 간단하게 정리한 다음에 미분하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으면 한번 해봅시다. 얘 전개해요. 코사인 제곱에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 그 다음 플러스 4분의 1의 사인 제곱 세타 이렇게 되고요. 요거 제곱하면 사인 제곱 세타 그 다음에 요거 두 개 곱하면 마이너스 사인 세타 곱하기에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그 다음에 요 뒤에 거 전개하면 플러스 4분의 1에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의 제곱이니까 자 이렇게 되겠죠. 이게 지금 일단 전개한 식이고요. 그때 요렇게 두 개는 더하면 1이죠. 그 다음에 또 요거 쭉 다 전개해 놓고 갈까? 코사인 제곱 세타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 플러스 4분의 1의 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사인 제곱 세타 마이너스 사인 세타 마이너스 플러스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그 다음에 4분의 1에 마이너스 2분의 1에 코사인 세타에 플러스 4분의 1의 코사인 제곱 세타요. 자 이제 한번 짝짓기들 한번 해봅시다. 자 이렇게 둘이 짝지으면 1이죠. 그 다음에 요거 두 개 죽죠. 날라가고요. 그 다음 요렇게 두 개가 짝을 지으면 얼마예요? 4분의 1이 되겠죠. 그런데 여기 또 4분의 1 있죠. 그래서 또 4분의 1 하고 그러면 남은 게 마이너스 사인 세타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1의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되겠죠. 즉 2분의 3이죠. 2분의 3의 마이너스 사인 세타 마이너스 2분의 1의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됩니다. 이게 거리의 제곱 함수가 변수 세타로 표현된 식이에요. 알겠죠? 맞지? 자, 얘를 f 세타라고 놓고요. 이제 그 다음 뭐 해야 돼요? 이거의 최대 치수를 구해야 되니까 뭐 해야 되지? 미분해가지고 정확하게 증가와 감소를 확인한 다음에 어느 세타 값에서 최대가 되고 어느 세타 값에서 최소가 되는지 해봐. 해봐 지금. 이거 미분해가지고 해봐. 너 오히려 잘 못해요. 빨리 해봐. 제곱한 걸 미분해요? 아니 그냥 제곱한 식을
어차피 생각해봐요. 얘는 제곱을 했지만 우리가 나중에 이 친구의 F세타의 최대값을 구하면 마지막 답은 그거의 루트만 씌우면 되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러니까 굳이 루트를 달고 올 필요가 없어. 그러지 마시고 요걸 기준으로 미분을 해보시라고. 미분해서 세타 값이 얼마일 때 특수가 안 나와요. 특수가 안 나오나? 특수가 안 나올 건데. 그렇지, 뭐 그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그런데 한번 해봐. 너희들 못해요. 정확하게 증가함표 그려봐요. 못 그려요. 맨날 똑바로 못 그리더라고. 증가함표 그려가지고 어느 지점에서 극대고 어느 지점에서 극소인지 확인해봐. 누가 금방 한숨을 엄청 깊게 쉰 것 같은데 희원이냐? 무슨 한숨을 그렇게 막. 왜 너희들이 이걸 못하느냐? 맨날 이퀄 0인 지점만 주구장창 찾다가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그래서 그래요. 봐봐요. 2분의 1에 그 코마사 될 거 아닙니까? 마이너스 사인 되니까 이렇게 되겠죠. 이거 이퀄 0인 지점만 찾으려고 들지 마시고 제발 얘를 아예 이렇게 지정을 해보세요. 이렇게 삼각함수를 미분하면은 그 미분계수가 0인 지점만 찾으려고 하지 말고 이렇게 하나만 더 보태봐. 그럼 뭐 이 부등식의 답은 구역은 뭐가 돼요? 이 부등식을 만족하는 구역은 증가 구역이 되죠. 그래서 얘가 두 개의 함수의 그래프로 나타내기가 편해요. 2분의 1의 사인 세타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이쪽으로 넘어오고요. 따라서 사인 세타 2 코사인 세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두 개의 함수의 위치 관계로 풀어주는 게 훨씬 더 편합니다. 한번 그려볼게요. 봐봐요. 하나는 사인 세타를 그리고요. 사인 세타가 이렇게 그려졌다고 합시다. 그 다음에 요거에 대해서 두 배의 코사인 세타를 같이 그려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그려지겠죠. 자, 이렇게 요거는 2 코사인 세타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사인 세타예요. 자, 이렇게 한 주기 내에서 한번 그려봤단 말이야. 그러면 이 주기 내에서 어떤 구역이 증가하는 구역인가요? 즉 F 프라임 세타가 양수이게 하는 구역이 어디부터 어디까지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사인 세타가 위쪽으로 그려진 구역이죠. 즉 요 지점은 당연히 어떤 특수각은 아니지만 특정한 각이죠. 정해져 있는 각이긴 한데 잘 모르니까 일단 알파라고 두시고, 알겠죠? 그래서 알파부터 시작해서 요 지점까지인데 요 지점은 대칭성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요 높이가 지금 사인 알파예요. 그러면 요 높이는 여기 파이 콤마 0 점대칭성을 생각을 한다면 요거는 얼마가 되겠어요? 요거는 마이너스 사인 알파가 되겠죠? 마이너스 사인 알파가 되려면 요 지점이 뭐가 돼야 되겠어요? 파이 플러스 알파 지점이 되겠죠. 여기까지 됐나요? 네. 이렇게.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구간을 나눠보세요. 이렇게. 구간을 이렇게 나눠주면 0에서부터 어디까지 지금 누구의 F 프라임 세타의 부호입니다. 부호. 0에서부터 알파 지점까지는요. 여기가 감소. 그 다음에 요 구간이 빨간색 구간이 증가 구간이죠.
그게 안 헷갈린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감소, 증가, 감소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F세타가요. 감소했다가 증가했다가 감소하니까 F의 알파 값이 극소값이 되고요. 요게 최소가 되겠죠. 그 다음에 F의 파이 플러스 알파 값이 극대가 되고 최대가 되겠죠. 이해됐어요? 예? 알겠죠? 알겠지? 자, 이렇게 약간 부등식만 조금만 넣어주면 훨씬 더 파악하기 좋습니다. 물론 너희들이 실제 서술할 때는 이 어느 풀이집을 봐도 이렇게 부등식으로 쓰는 데가 잘 없어요. 없으니까 일단 이렇게 쓰시고 부등식은 제외하고 이렇게 쓴 다음에 그림에서만 요 부등식을 생각을 하면서 서술해 주는 게 좋겠어요. 알겠죠? 됐지? 자, 이렇게 해주면 먼저요. 그러면 알파 값이 어떤 값이냐? 알파 값이 이런 값이에요. 세타 대신 알파를 집어넣으면 요걸 만족하는 알파 값이죠. 즉 다른 말로 요거 이쪽으로 넘기면 탄젠트 알파가 2가 되는 어떤 특정한 값 알파가 되고요. 그러면 요 생각하면 되잖아요. 탄젠트 알파가 2라는 거는 요 직각삼각형에서 밑변이 2고요. 밑변이 1이죠, 참. 밑변이 1이고 높이가 2인 직각삼각형에서의 값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그럼 이게 얼마예요? 루트 5가 되니까 사인 알파는 얼마겠습니까? 루트 5분의 2가 되겠죠. 그 다음에 코사인 알파는 얼마겠어요? 루트 5분의 1이 되겠죠. 아니면 그냥 이렇게 놓고요. 이거하고 이거하고 연립해도 돼요. 이 두 개 연립을 해서 풀어도 마찬가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알겠죠? 예. 그런데 어쨌든 알파는 지금 2분의 파이를 넘지 않는 상태에서 교점이 생기기 때문에 2분의 파이를 넘지 않는 교점이 생기니까 양수가 돼야 되는 건 똑같고요. 알파는 뭐예요? 1사분면 각입니다. 1사분면. 알파는 1사분면. 예각이에요. 예각. 이렇게 되고요. 그러면 저거 연립해서 풀더라도 부호 처리는 신경 안 써도 되겠죠. 양수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극소값, 최소값 구해봅시다. F에다가 알파를 집어넣으면 일단 이 함수식 자체에서의 최소값은 얼마가 돼요? 2분의 3에 사인 알파 마이너스 2분의 1에 코사인 알파 이렇게 되니까요. 2분의 3에 루트 5분의 2 5분의 2 루트 5 이렇게 꼭 해야만 해? 알았어. 그 다음에 이거 2 루트 5분의 1이니까 10분의 루트 5 아닌가? 5분의 루트 2잖아 얘가. 5분의 루트 2니까 5분의 루트 5니까 5분의 루트 5니까 맞잖아.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그러면 통분하면요. 10분의 요것만 통분해 봅시다. 요거 마이너스 10분의 얼마요? 4, 5 되죠. 5 루트 5 이렇게 되네요. 그러면 이렇게 해야 되니까 2분의 3 마이너스 루트 5네요. 그죠? 이게 최소값이 아니에요. 우리가 구하려는 최소값은 여기다 뭐 해야 돼요? 루트 씌워야 돼요. 알았죠? 네, 루트 씌웁니다. 따라서 최소값은요. 2분의 3 마이너스 루트 5의 루트가 답이에요. 근데 이거 이중근호는 사실 굳이 안 풀어도 되는데 참고로 푸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얘를 요 앞에 개수가 2를 만들어줘서 분자 분모에 2를 곱하면요. 6 마이너스 2 루트 5잖아요. 근데 이게 6이 1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루트 5의 제곱으로 6이 쪼개져요. 그리고 이게 완전 제곱식이 되죠. 이렇게 그 분모가 2가 되고요. 그래서 2분의 얘가 얼마예요? 루트 5 마이너스 1의 제곱의 루트 이렇게 되니까
결국은 2분의 루트 5 마이너스 1이 답이 이렇게 간단하게도 할 수 있어요. 굳이 안 해도 되지만 한다면 그 다음 최대값 구해볼게요. 아이 졸지 마. 최대값 자 최대값 일단 f의 파이 플러스 알파는 2분의 3의 마이너스 사인 파이 플러스 알파 마이너스 2분의 1의 코사인 파이 플러스 알파 이렇게 되고요. 이거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되겠죠. 야도 플러스 되겠죠. 이래 되니까 2분의 3의 루트 5분의 2 2루트 5분의 1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통분하면 2루트 5분의 5 따라서 이거 약분 때리면 2분의 3 플러스 루트 5 그러니까 최대값은 루트의 2분의 3 플러스 루트 5가 되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4분의 6 플러스 2 루트 5의 루트 그래서 2분의 루트 5의 더하기 1의 제곱 그래서 2분의 루트 5 플러스 1이 최대값이 돼요. 알았지? 에이? 근데 오우 엄청 복잡하죠? 어? 좀 귀찮잖아 솔직히 증가함표 이렇게 만드는 것도 그렇고요. 좀 편하지 않죠? 너희들 그리고요 처음에 이런 쌤 그냥 탄젠트로 풀면요 조금 더 귀찮아집니다. 왜 그런가 보여줄게요. 봐봐요. 요게요. 좋아. 저게 이퀄 0이게 하는 지점이 f 프라임 세타 이퀄 0이게 하는 지점이 물론 당연히 요거를 만족하는 지점이긴 해요. 탄젠트 세타가 2를 만족하는 지점이긴 해요. 한데 문제는 탄젠트 세타가 2가 되는 게 요 탄젠트 범위 내에서 몇 개가 있죠? 2개 있죠, 2개. 이렇게 2개 있잖아요. 2개 있는데 또 이게 또 헷갈리는 게 그러면 여기를 알파, 여기를 파이 플러스 알파, 주기성 생각하면 파이 플러스 알파라고 쳐요. 치는데 어느 구간에서 증가하고 어느 구간에서 감소하는지가 이게 은근히 헷갈려요. 왜냐하면 부등호를 처음에 이렇게 붙였다 쳐요. 좋아. 나는 이렇게 증가하는 구역 구할래. 라고 했는데 이거를 이렇게 나눌 때요. 코사인 세타가 음수인 구역과 양수인 구역에서는 부등호 방향이 바뀌죠. 그러니까 증가와 감소가 헷갈린단 말이야. 은근히. 이해됐죠? 이런 것까지 다 따지려면 오히려 차라리 이렇게 그래프 2개를 그리는 게 더 편할 때도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런 거 저런 거 다 싫다. 에이, 나는 저것도 싫고 이것도 싫고 미분하기도 싫고 특별히 세타에 대한 범위에 제한이 없을 때에는 이렇게 푸는 것도 괜찮아요. F세타가 아까 이거였죠. 2분의 3의 마이너스 사인 세타 마이너스 2분의 1의 코사인 세타였나요? 요? 반대였나? 뭐였지? 여기 있네? 맞죠? 이거지 이거? 에? 이때요. 너희들 이거 딱 보는 순간 뭐 떠오르는 거 없니? 합성. 삼각함수의 합성 모르는 사람. 잘 알아? 다? 간단하게 진짜 간단하게 빨리 설명하면요. 이거예요. 삼각함수의 합성은 이 2개의 함수를 하나의 단일한 함수로 만들어 보자. 이런 거예요. A 사인 플러스 B 코사인 세타. 이렇게 일단 각은 통일된 상태고 1차식이어야 되는 제한이 있습니다. 자, 이때요. 여기 있는 이 A와 B를 각각 이걸 X좌표, 얘를 X성분, 얘를 Y성분. 그래서 A, B를 딱 동경해서 찍어요. 이렇게 A, B를 찍어요. A, B를 찍고요. 여기 마이너스면 마이너스 플러스 그대로 반영해주면 됩니다. 그랬을 때 이렇게 동경좌표를 찍고요. 요 각을, 이 동경각을 알파라고 놓아요. 놓으면 요게 A고 요게 B고 여기가
루트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이 되겠죠. 그러면 코사인 알파가 뭐가 되냐? 이 동경에서 빗변분의 X 성분 되겠죠. 그 다음에 사인 알파가 뭐가 되냐? 빗변분의 Y 성분이 되겠죠. Y 성분이 될 거고, 따라서 얘를, 이 식 전체를 이 빗변으로 나눠줘요. A제곱 더하기 B제곱으로 묶어주면 이런 일이 벌어지죠. A제곱 더하기 B제곱분의 A 곱하기 사인 세타 더하기에 루트의 A제곱 더하기 B제곱분의 B 코사인 세타 이렇게 돼요. 그러면 요거는 두 개는 뭐로 각각 바뀌냐면 얘는 코사인 알파로 바뀌겠죠. 그 다음 얘는 뭐로 바뀌냐? 사인 알파로 바뀌겠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되어집니다. 하나의 단일한 함수가 되는데 뭐가 되냐? 사, 코, 사 이렇게 되니까 사인 세타 플러스 알파 사인 함수의 하나의 함수로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대신에 뭐가 변하느냐? 높낮이가 진폭이 변하죠. 진폭이 이렇게 변합니다. 그래서 얘를 이렇게 변화시킬 수 있어요. 2분의 3에 봐봐요. 얘 굳이 마이너스인 거 필요 없으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앞으로 빼버릴게요. 귀찮다. 마이너스 2분의 1 앞으로 빼면 2 사인 세타 플러스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게 2고 이게 1이니까 2,1을 찍어요. 이렇게 동경각 만들고 여기가 알파예요. 이렇게 하시면 여기가 루트 5가 되겠죠. 그래서 다시 루트 5로 나눠줘요. 이렇게 나눠주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요. 그러면 네가 뭐가 되냐? 코사인 알파가 되고 네가 사인 알파가 되니까 결과적으로 2분의 3에 마이너스 2분의 루트 5에 사코 코스가 되니까요. 사인 세타 플러스 알파가 되면 자 이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식의 최대는 언제 생기겠습니까? 이 값이 가질 수 있는 범위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거든요. 그럼 이게 마이너스 1일 때 최대겠죠? 그래서 PQ의 제곱이었죠. PQ 제곱의 최대값은 2분의 3 플러스 2분의 루트 5가 되고요. 그 다음에 PQ 제곱의 최소값은 2분의 3 마이너스 이게 1일 때 최소가 되잖아요. 아까 미분해서 구한 거랑 똑같죠? 그지? 그지? 어떻게 저렇게 순진무구한 표정을 지을 수 있지? 빨리 정리하세요. 쭉 정리하세요. 밥은 맛있는 거 많이 먹었냐? 응? 밥 맛있는 거 많이 먹었어? 뭐 먹었는데? 어? 유부초밥. 여기 초밥집 맛있는 데가 있어? 어디? 뭐래? 뭐래? 정식 유부? 아, 정직 유부? 그런 데가 있어? 자, 그 다음 요거 정리 다 하셨으면 20페이지에 문제 7번 한번 풀어보십시오. 문제 7번 한번 풀어보세요. 길이가 하나도 안 나와 있네요. 오로지 각들 간의 관계만 나와 있으니까 각들 간의 관계를 통해서
각들 간의 관계를 통해 가지고 변들 길이의 비율을 각들 간의 관계로 바꿔줘야 돼요. 20페이지의 문제 7번요. 갔다 오세요. 왜 쓰러지려고 그러냐? 풀었어? 왜 시작도 안 하고 있어? 모르겠어요가 아니고, 뭐라도 해봐야지. 거기, 각이, 길이는 하나도 안 나와 있고요. 각 CDA가, 각 CAD의 2배라고 했네요. 그러면, 이거, CAD를 기준으로 생각하고 모든 각을 한번 다 나타내 봅시다. 자, 요거 여기를 알파라고 놓아 보세요. CAD를 알파라고 놓아 보면 여기가 알파면 여기가 2알파란 뜻이겠죠. CDA는 2알파고요. 그럼 여기가 3알파 되겠네요. 외곽이니까 외곽. 그지? 그러면 이 각은 얼마겠어요? 2분의 파이 마이너스 3알파가 되겠죠. 그러면 지금 이 삼각형에서 모든 각은 다 표현된 겁니다. 끝났네요. 그러면 일단 여기 있는 변의 비율을, 변 길이의 비율을 전부 알파로 표현해 볼게요. 유찬아, 여기 봐. 이거는 어떤 삼각형에서의 비율인가요? 어떤 삼각형에서의 변들 길이의 비율로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이거 삼각형 ACD에서 어차피 삼각형이 정해지면요, 사인 법칙 아니면 코사인 법칙이거든요. 에? 여기서는 어떤 법칙 써야겠어요? 그래, 그러면 되잖아. 그러면 CD, AD 이렇게 되니까
요 각은 파이 마이너스 3파이 3알파죠. 그래서 사인 파이 마이너스 3알파 분의 AD는요 뭐식이에요? 사인 알파 분의 CD가 되겠죠. 따라서 CD 분의 AD는 요거 두 개만 자리 바꾸면 되니까. 그리고 이거는 어차피 사인 3알파랑 같으니까 여기 되겠네요. 됐죠? 됐지? 여기까지? 그 다음에 이번에는요 얘도 구해봅시다. 이거요. 얘 같은 경우는 어떤 삼각형에 생각할 수 있죠? 어떤 삼각형 기준으로 봐야 돼요? BD가 이렇게 있으니까 ABD에서 봐야겠죠. ABD 삼각형 ABD에서 사인 법칙을 적용을 하면요 AD가 대변이 되려면 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3알파 분의 AD는 사인 각이 얼마겠어요? 2분의 파이 더하기 알파가 되겠죠. 분의 BD가 돼요. 따라서 BD분의 AD는 자, 각 변환까지 같이 가봅시다. 얘가 이렇게 가고 가야 되니까 사인, 코사인으로 바뀌겠네요. 코사인 3알파가 되겠죠. 얘는. 그 다음 얘는요. 뭐가 돼요? 코사인 알파가 되는데 양수가 되겠죠. 왜냐하면 사인이 2, 4분면 어차피 양수니까. 됐죠? 자,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대입을 해서 풀어보자. 자, 여기다 대입을 하면요. 얘는 앞에 거는 사인 알파분의 사인 3알파가 되고요. 뒤에 거는 코사인 알파분의 코사인 3알파 되니까 통분하면 사인 알파 곱하기 코사인 알파 분의 사인 3알파 곱하기 코사인 알파 마이너스에 코사인 3알파 곱하기 사인 알파 이렇게 돼요. 사 이렇게 되니까 덧셈 정리의 반대 방향이죠. 그래서 사인 3알파 마이너스 알파가 되고요. 근데 이게 사인 2알파니까 백악공식 써서 분리해주면 약분도 되죠. 답이 딱 나오네요. 2가 답이에요. 알겠지? 정리 다 하시고 좀 쉬었다 할까요? 좀 쉬었다 합시다. 좀만 쉬었다. 쉬었다 합시다.